방금 전에 또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추가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명태균이 직접 말한 여론 조작 수법을 확인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입니다.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은 나와 있고요. 파일명이 명태균 여론 조작 수법.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아마 2022년 선거 앞두고 출마 예정자 측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선 때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한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녹취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일단은 미리 ARS를 돌려서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방해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당일날 방해조사를 실시해서 방해조사를 받은 상대 지지자,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좀 해달라고 맡긴 후보 측이 아닌 상대 후보 측의 지지자가 이게 나 이미 여론조사 한번 받았구나 라고 착각하게 해서 다음 전화는 끊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실무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 좀 설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네, 이걸 조금 그 보완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물론 이거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데 이런 수법을 그 여론조사에 정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을 치는 방법은 진짜 이렇게 장난을 친대요? 이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걸 일단 전제를 하고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했다는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내 경선에서 제일 활용하기가 좋은 방법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네, 어떤 얘기냐면 아마 그 보도는 기억나실 거예요.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잘 기억을 해보시면 명태균 씨와 관계된 것으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쪽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를 57만 명 그렇죠 전달받아가지고 요것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뭔가 했다더라.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3차례 했다더라. 그렇죠. 뭐 이런 기억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했다더라.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그렇죠. 전제는 뭐냐?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은 이 57만 명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 57만 명이 어쨌든 모집단인 여론조사를 뭔가 반복적으로 실시를 할 때 당원조사를 그렇죠. 뭔가 반복적으로 실시를 할 때 이 57만 명 중에 어쨌든 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계속 데이터를 내가 이 사람의 요 전화번호는 누구 지지자라는 거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일단 전제를 하시고 이 사람은 윤석열계냐, 뭐 홍준표계냐, 유승민계냐. 그렇죠. 이 사람은 홍준표 지지자다. 이 사람은 윤석열 지지자다. 이 사람은 유승민 지지자다를 명태균 씨 측이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이라고 전제를 해봅시다. 일단 대선인데 이 대선 때 뭘 하냐면은 당원 투표라는 거를 하고 근데 당원 투표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로 진행된 거거든요. 그렇지. 여론조사를 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섞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원 여론조사를 할 때 이 공식적으로 당원 투표에 준하는 당원 여론조사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당원 57만 명이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원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여론조사예요. 그렇죠. 당연하지. 근데 명태균 씨는 이 57만 명 중에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어. 100%는 아니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 여론조사가 이제 당에서 진행하는 경선에 해당하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될 때 명태균 씨가 가령 홍준표 지지자한테 여론조사를 동시에 이 당에서 진행되는 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될 때 동시에 뭔가 여론조사를 같이 돌립니다. 홍준표 지지자한테만. 요 홍준표 지지자한테만 돌리면 홍준표 지지자는 미래한국연구소나 명태균 씨 측에서 온 전화를 일단 먼저 받은 거예요. 받아서 내가 여론조사에 뭔가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 홍준표 지지자는 경선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내가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선가.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겁니다. 아이고 잘 됐다. 그렇죠. 나는 홍준표. 나는 홍준표 지지자입니다.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하는 공식 여론조사 전화가 옵니다. 예. 그리고 또 전화를 또 받는 거예요. 예. 또 받았을 때는 내가 아까 전화에 여론조사 전에 응답을 했는데 응답을 했는데 왜 전화가 또 오지? 이거는 뭔가 사고가 있나 보다. 내가 아까 전화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응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끊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식 여론조사에는 홍준표 지지자가 응답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덜 잡힌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은 홍준표 지지자가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내가 요런 수법을 쓸 수 있다라고 지방선거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예비 후보들이지.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유인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원들 명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일단 경선에서는 통과하게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군요. 이게 지금 저는 기상천외하네요. 이게 지금 심리학 전공하신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조금 통계를 조금 배웁니다. 통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녹취록에 보면은 뭐 이제 세 줄로 요약이 돼요. 우리가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지. 그럼 글 많은 공식 전화 받았다고 하겠지. 그 다음에 자기 전화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 받겠냐? 이거예요. 아, 그렇지. 세 줄로 요약하자면은 그렇지. 내가 A 후보를 밀고 싶으면 그 여론조사 하는 날에 우리 수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경선 통과시켜 드리냐면 하면서 브리핑을 하는데 B 후보 지지자한테 우리가 그 공식 전화인 것처럼 여론조사를 막 돌려요. 그러고 나면 금마는 자기가 공식 전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당에서 공식 전화 오면 받겠냐고요. 그렇지. 1677, 뭐 1688로 또 와요. 그럼 이거 또 오네. 나 아까 했는데 이러고 아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명태균이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대놓고 그냥 여론조작 수법을 말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이런 여론조작이랄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 계속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딱 건드린 거야. 네가 지금 자꾸 정치 자금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진짜 한 역할은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니? 요걸 이야기하는데 명태균이 스스로 분 거지. 어떻게 보면 예비 후보들 앞에서. 그걸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자면 명태균 씨의 지금 입장은 여론조사는 제가 그냥 좀 비아냥으로 설명드리자면 취미로 한 것이다라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냥 했다 내가. 내가 잘하니까. 여론조사 그냥 내가 했고 그거를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다가 무슨 뭐 그걸 주고 대가로 뭘 받아오거나 한 적은 없다. 그러면은 그 전화는 뭐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 그렇지. 그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추천한 바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 관계가 아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과 김영선 공천을 받아다 준 거는 대가 관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그냥 혼자 해본 게 아니라 조작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은 뭐를 위한 거냐. 이런 거를 지금 규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서가 나온 거고, 명태균 씨의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지금은 이런 게 나오면은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러네. 명태균 씨의 주장의 목적은 뭐냐면 주장의 목적은 아마도 이거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가면서 그 예를 들면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가령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나는 누군가 당에다가 나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전화 통화한 것 자체는 부정을 하지 않으면서 나도 추천을 했다. 추천의 코드에 맞는 겁니다, 서로. 아, 그러네. 근데 죄는 아니다.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대가성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수사 못하겠지, 혐의를 적용 못하겠지, 처벌 못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혐의를 적용 못하겠지, 처벌 못하겠지.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대가성으로 엮을 수가 없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전략이다, 명태균 씨가 지금. 둘 다 맞췄네. 나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하고 명태균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 그 얘기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거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심리학이라고 보는 게 본선 투표에서 당원이 자기가 여론조사에 응한다고 하는 건 가장 소중한 표를 마지막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연락이 와버리게 되면 다음 투표, 여론조사에 동의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꽤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명태균이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린 건데 조사 방법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미리 잘 모르는 후보들은 미리 여론조사 막 돌려요. 이름만 밝히려고. 인지도만 높이려고. 계속 돌리면 저 사람이 나오나? 저 사람이 유명한가 보다. 이게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미리 당원들을 대기를 시켜놔요. 전화 잘 안 받으니까 ARS 전화. 그러면 누구든지 미리 대기를 많이 시켜놓으면 유리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태균 씨가 한 것처럼 따지고 보면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이 일정하게는 그림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22%를 이겨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그게 핵심이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훨씬 앞서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국민의 여론과 다르게. 그렇죠.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한 이 방식에 의한다면 본인이 57만 명 국민의힘 당원 명부 중에서 확인된 한 4만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만약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미리 ARS 여론조사를 돌려버리게 되면 이 지금 얘기한 녹취록 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추정입니다만 만약 이것이 그때 작동했다면 대단히 중대한 여론 조작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소위 여론조사의 조작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녹취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측면이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뉴스토마토가 아직까지 이제 저번에 보도한 내용인 거죠. 보도한 내용에 의해서 소위 이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작이 벌어졌고 그 여론조작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의도 리서치인가요? 한 군데밖에 안 했거든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할 때 여의도 리서치가 넘겼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결합해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럼 좀 되게 중대한 사안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김종호 박사님 지난번에 선거에 한번 도전하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예 이제 컷오프가 돼서 출마를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뭐 중대한 사건이죠. 희대의 사건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시의 후보, 경선 후보든 예비 후보든 진짜 후보든 간에 대통령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관련이 되나요? 관련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범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해왔다고 계속해서 보도된 언론 여론조사 조작이 홍보성 조사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청년 가중치를 둔다든가 해서 결과를 조작하는 조사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이 2022년 3월 대선 이후의 녹취라 그래요. 이것은 가장 공식조사. 공식조사를 가장해가지고 공식조사에 응할 뻔했던 사람들의 기회를 뺏은 거예요. 페이크 여론조사네. 그렇죠. 페이크 그래서 여론조사.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면은 공직선거법에서 형사처벌하는 여론조사 조작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전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 지나오면서 검찰이 손 놓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손 놓고 있어서 공직성 창원에다가 배당해서 수사 검사도 없는 수사팀에다가 배당해갖고 6개월 묵혀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 공소시효 완료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것의 공범이다. 라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은 취임하는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대통령은 처벌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 공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 대해서 이러한 허위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인지하면서 그것을 허용한 경우, 이거 좀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 내가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그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본인도 내가 허위 여론조사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알면서 묵인했으면은 공범인 거죠. 방조범입니까? 공동정범입니까? 주도적으로 본인이 행동을 한 것이면은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조범은 하기 좋게 도와주는 정도. 근데 이제 윤석열 씨는 모르지만 김건희 씨는 좀 알았다.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오빠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오빠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인인 김건희 씨가 그 대선 후보 옆에서 사실상 캠프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좀 하는 거 뭐 좋지 뭐 하면서 여마시 쪽으로 서로 이제 오간 거야. 그래서 명태균은 신나서 더 일을 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공동정범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다. 이론상으로 하면 야 이런 경우 없으니까 김건희만 관여했다라고 하면 김건희 씨는 사인이니까요. 사인이고 뭐 공소시효 정지될 대통령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다 완료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가르는 게 저는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좀 이 말장난을 놀아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동안 판례를 보면 후보랑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다 처벌했어요. 아니 핵심 보좌관도 조금이라도 회계법 위반하면 그냥 바로 그냥 날아가잖아. 국회의원도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후보에 가까운 측근들이 이렇게 위반하면 다 처벌했습니다. 후보가 알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왜 이 사건에서는 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하지 않으면 공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예전에 저는 권익위부터 해서 말장난에 전 놀아나는 거다. 그러네. 공동정범이다. 그렇죠. 아니 운전기사랄지 보좌관이랄지 이런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그 국회의원직이 다 날아갔었잖아요. 그랬었죠. 아니 그리고요. 그런 사건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다음 이준석 당대표 만든 거, 그다음에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이런 내용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 때문에 김건희가 그 내용을 알아서 소위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책사로 명박사로 삼은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영적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의 내용들을 김건희 씨 때부터 알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아무리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무리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남편도 왜 내가 명박사를 불러야 되는지를 알려면 설명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기사 옆에 있는 사람이 컴퓨터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효과만 알면 되는 건데 저는 그 효과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가 몰랐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안 내용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계속 보고를 받았겠죠. 본인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면 보고를 받은 것이고 간접적으로도 보고 받은 거죠.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여줬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왔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다 인지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황 자체들을.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들어가지고 그것을 용납한 사람도 처벌이 되는 상황인데 같이 부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검찰은 그렇게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법원은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범죄의 전체 범죄인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그림이 출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당선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김영선 의원 공천을 약속해 준 이 실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 선생님하고 우리 미륵불 명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은 거는 김건희 여사예요. 그리고 무슨 뭐가 어쨌다 이런 얘기를 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예를 들면은 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건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슨 뭐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의 인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전체의 범죄의 구성 요건을 봤을 때 이거는 무슨 뭐 그런 뭐 다른 무슨 뭐 법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할 거리도 아닌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걸 검찰이 칠 수가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칠 수가 없으니 명태균 씨의 진술,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요렇게 저렇게 짜맞춰가지고 요걸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하는 판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지금 강하게 든다. 이게 좀 골치 아픈 부분이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